3년입니다. 3년. 희강왕 3년 838년 봄정월에 상대등 김명 6촌이죠. 희광의 6촌입니다. 시중 이홍 등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꾸며서 왕의 측근들을 해치니 왕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궁중에서 목을 맸다. 시호를 희강이라고 하고 소산에 장사 지냈다. 김명이 아까 희강왕의 6촌이라 그랬죠. 이걸 보면 이 꼬라지를 보면은요. 이게 참 많이 한심한데 그죠? 이 꼬라지 보면은 희광왕이 어쨌건 김균정하고의 내전에서 그러니까 김재룡이 김균정하고의 내전에서 이겨가지고 왕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정작 희광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김재룡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공신들이죠. 공신들인 김명하고 이홍을 제대로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력 권력이라는 거는 전부 다 김명하고 이홍한테 있는 거고 그 희광왕은 사실 실 것 없이 그냥 계속 왕자리에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김명하고 이제 이홍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희광왕을 잡아 죽이진 못했고 희광이 먼저 자살했으니까 희광왕을 죽이고 간접적으로 죽이고 김명이 왕이 오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민해왕입니다. 민해왕.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맥락인지 알고 있는데 신라에서 이렇게 왕위 계승이 개판이 된 게 원성왕부터예요. 원성왕부터 혹은 이제 선도왕부터인데 무열왕계가 이제 해공왕 때 끊어지면서 무열왕계가 아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왕이 막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선덕왕하고 원성왕 때인데 지금 나오는 왕위계승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원성왕의 후손들입니다. 선덕왕은 후사 없이 죽었고요. 원성왕 자손들이 이제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자손들이 아주 많은데 그게 왕위계승 서열이나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원성왕이 자기 자식 서열을 확실하게 해놨다 그러면은 혹은 이제 흥덕왕하고 헌덕왕이 자기 조카인 애장왕을 쳐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기 조카를 잘 도와서 나를 잘 다스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판이 안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업보가 다 이제 원성왕에서 시작된다. 원성왕부터 뭔가 좀 삐끗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왕족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장왕이 죽고 난 이후 시해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 저 새끼가 왕이네 나도 왕 돼야지 저 씹새끼가 왕이네 그럼 나도 왕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라가 개판인 게 아니에요. 이때 나서 이제 개판이 된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덕왕 시기에 김원창이 반란 터뜨렸을 때 그때 김원창의 난을 신라 조정이 아주 신속하게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신라가 아직까지 지방 통제 같은 거는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관심을 내가 왜 줘? 방송에 대한 얘기도 그냥 토전사에 관한 얘기인데 관심을 왜 줍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개판이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 유언장 안 적으면 지금도 이제 재산 많은 사람들 유언장 제대로 안 적어놓으면 그 후손들 사이에 재산 가지고 개판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원성왕이 죽은 이후에 원성왕의 아들들이 되게 재수없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성왕이 죽기 전에 원성왕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성왕 입장에서는 손자한테다가 왕위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자인 소송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원성왕 죽은 다음에 소송왕이 2년밖에 왕이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렇게 다스려줘야지 제대로 이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럴 텐데 소송왕이 딱 2년 만에 왕에 오르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송왕의 아들 내민 그 애장왕이 올랐거든요. 근데 애장왕이 되게 어렸어. 13살인가 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장왕이 어린애 때 올렸으니까 그 삼촌 새끼들 야망이 있는 삼촌 새끼들이 이제 자기 조카 왕위에다가 관심을 가진 거지. 그것 때문에 애장왕이 시해되고 헌덕왕, 흥덕왕이 왕이 오르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잘못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흥덕, 헌덕, 막 애장, 막 이렇게 소성 헷갈리실 텐데 저는 이걸 지금 최근에 읽으면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방송할 때 이제 쓴다고 정리하고 막 그런다고 제가 그러니까 아는 거고요. 여러분은 좀 보시려고는 좀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국방TV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한다고 싶어. 인정. 자, 그래서 희강왕이 죽었고요. 희강왕이 시해됐죠, 그죠? 김명이 이번엔 왕위에 오릅니다. 자, 민의 왕이 즉위하니 성은 김씨고 휘는 명으로 원성대왕의 증손이다. 그리고 이 새끼는 자기 육촌형을 쳐 죽이고 왕이 됐죠. 육촌 동생인가? 얼마 전에 그저께 제사 지내러 왔다 육촌 형제들 보고 왔는데 대하찬 충공의 아들로 여러 번 벼슬에서 상대등이 되었다. 시중 이홍과 왕을 핍박해 살해하고 스스로 즉위해 왕이 되었다. 아빠에게 선강대왕의 시호를 추증하고 엄마 박씨 귀보 부인을 선의태우라 했으며 부인 김씨를 윤용왕후라 했다. 왕으로 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그 뭐 좀 보여드릴게. 잠깐만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지. 여기 제 블로그인데요.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그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좀 공부하실 때. 여기 보시면 요게 가계도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걸 보세요. 요거. 요 아저씨가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고맙습니다. 요 아저씨가 원성왕입니다. 그리고 요 아들내미가 김인겸, 김의영, 그 다음에 김예영이 있죠. 그리고 김인경 밑에 누구냐면 김준홍, 김언승, 김재홍, 김춘공이 있어요. 원성왕이 죽기 전에 김인겸, 김의영, 김예영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줄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위가 손자한테 바로 넘어가요. 김준홍한테. 이 소송왕이죠. 이 아저씨 넘어가죠. 소송왕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내미인 김청명, 그러니까 애장왕한테 넘어갑니다. 애장왕한테. 근데 애장왕이 어린 나이 왕이 오르니까 이 10세들이 삼촌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잡아 죽이고 왕이 돼요.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덕왕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는 흥덕한테 갔고요.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사람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친척들끼리 왕위 계승 전쟁이 터진 거죠. 그죠? 이번에는 흥덕왕의 사촌인 김균정하고 오촌 조카인 김재룡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서로 이제 왕 되겠다 싸운 거죠. 이번에는 조카가 이깁니다. 그러죠? 요 사람이 바로 희광왕입니다. 희광왕. 김균정은 잡혀 죽고요. 난중에 김균정파는 전부 다 그 완도로 가서 이제 장보고한테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희광왕이 왕이 올랐는데 요 사람은 또 실권이 없어가지고 3년 만에 이 사람을 도와서 왕에 올린 공신인 육촌 형제가 아닌 김명한테 핍박당해서 죽어버리네. 그리고 이번 이 새끼가 왕에 오른 거야. 민의 왕이죠. 그리고 다시 또 곧 있으면은 이 김우징이가 청해진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김명희를 잡아 죽이고 왕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무왕인 거죠. 신무왕. 개판이죠, 그죠? 개판. 진짜 개판입니다. 네이버는 모르겠고요. 제가 주소를 드릴게요. 제 방송 채널 메인에 보면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요런 거 정리해가지고 글로 써놓는데 요거 해놓으니까 이제 확실히 방송보다도 이해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방송하면서 요걸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개판입니다. 개판. 진짜 개판입니다. 아휴 씨발. 자, 아빠에게 선강대왕의 시호를 추정하고 엄마 박씨 귀보 부인을 선의태우